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조국 장관에 대한 사퇴 집회, 이것을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의 시각, 여러분께 그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1,0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역까지 다 뻗었고 뒤에는 청와대까지 다 뻗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어제 광화문 집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의 축제였습니다. 10월 항쟁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쫄지 말자. 억지에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도 없고 웃음거리만 됩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가 할 일은 차질 없이 해냅시다. 국회가 제때 예산과 법안, 정책을 공급하지 못하면 국민과 기업이 고통받게 됩니다. 어제 광화문에도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3일 날보다는 조금 작아진 것 같아요. 3일 날은 그 인파가 서울역에서 광화문이었다면은 어제 집회는 남대문에서 광화문이니까 그 거리를 측정하는 걸로 보니까 2.1km 구간이 1.7km 구간으로 줄었다 했는데 대규모 인파가 모인 것은 확실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만 좀 특이했던 점은 시위대와 경찰 간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고 연행자가 없었다는 점. 요 점은 그 3일 날 집회와는 조금 다른 점이 아닌가 싶고요. 김병민 교수는 혹시 네. 집회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저 광화문 광장 있는 공간에서 방송을 하고 넘어가는 길이어갖고 현장을 그대로 다 쭉 어제요? 예, 어저께 예. 현장 자리를 봤고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도 사실이고 이 노년층의 인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직접 모여서 또 자체적인 퍼포먼스까지 벌이기도 했고요. 뭐 인턴십 증명서 인턴 이런 걸 예전- 발급했다는 거죠? 인턴 예정 증명서도 예. 하고요. 조국 장관에 대한 퀴즈를 맞추기까지, 그러니까 조 장관이 과거에 썼던 트위터의 글이 현재의 모습들과 너무 다른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폭넓게 전파되면서 과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천절 집회에 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좀 한 것 아니냐라고 더불어민주당이 관제 집회, 폭력 집회 등에 대한 표현을 쓰니까 오히려 더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가서 현재 잘못된 민심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국민들, 시민들의 모습을 적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박 교수님도 학생들하고 강의 시간에 말이죠. 이런 집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셨습니까? 네, 뭐 직접적으로 사실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여론이 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예, 상황이죠. 박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진짜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렇다는 게 요즘 저도 어디 다른 자리 가면은 조국 장관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얘기하다가도 자연스럽게 또 조국 장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예. 선택하는 흑백 논리에 이게 너무나 강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당에서는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을 동원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당에서는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관제 데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요, 이게 도대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동원되고 관제 데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는 거냐. 과거에는 우리가 뭐 촛불 집회, 과거에 뭐 이런 접대 보면 여론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면 됐는데 지금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쪼개진 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둘 다의 목소리가 반반씩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뭐 아까 나경원 대표도 국민들의 위대한 항쟁이다 그랬는데 광화문에 나온 사람은 국민이고 그럼 서초동에 나온 사람은 관제데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서초동에 나온 사람들은 진정한 국민 여론이고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은 동원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야말로 흑백 논리로서 지금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있고 이 소위 그
분열의 정치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봤을 땐 두 가지 목소리가 다 나온 거예요.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국 장관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다 혼재되어 있는 게 지금의 목소리인데 이런 목소리는 사실은 이 두 극단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정광훈 목사가 나왔었는데 정광훈 목사가 이런 집회를 열 때마다 헌금한다, 헌금의 시간을 갖는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그 헌금을 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김병민 교수도 그 기사 봤죠? 네, 그 스쳐 지나가듯이 좀 보긴 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많은 돈이 드는데 지난 개천절 집회 때는 뭐 헌금이 한 1억 얼마 들어왔고 나는 이 집회 개최할 때마다 뭐 수십억 원의 돈이 나간다. 그런데 그 헌금에 대해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누구도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부금과 관련한 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는 목사님이 저렇게 정치적 집회를 계속 주도하고 있고 열성들 앞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조금은 의아하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박문신 의원도 그런 이야기 듣지 않으셨어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형식은 이제 그 범국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거죠. 이재호 전 의원하고 이제 전 목사하고 두 분이 이제 이렇게 맡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헌금 얘기도 나왔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과거에 이제 우리 공화당이죠. 그 태극기 집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항상 그 뭐랄까요, 그 이제 헌금은 이제 종교적인 용어고 그걸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 투쟁기금 이제 돈을 이제 이게 모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항상 많은 돈이 모인다는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집회 주최 측에서 보면은 이제 뭐 동원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 반박하는 논리로 될 수 있는 거고. 아 자발적으로 참여한 분들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도 되는 거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궁금증은 또 있는 거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광장에 어제는 국회 앞에서도 또 촛불 개혁을 요구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집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이 집회가 이번 주말에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집회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말에도 원래 이런 개천절과 한글날은 광화문에서 조국 장관 사퇴 집회, 주말에는 서초동에서 조국 장관 수호 검찰개혁 집회 이랬는데 이번 주말에는 양쪽에서 다 집회가 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한국당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서초동에서 하는 집회는 이제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아마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이 원래 예정했던 12일 장외 집회는 이제 한국당 차원에서도 이거는 취소한다. 어제 집회로다가 대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제도 보면은 이제 대표와 원내대표가 연설단 무대에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 문제는 여야 대결이 아니다. 이거는 조국 장관 대 국민의 대결 또는 문재인 대통령 대 국민의 대결이다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 이거를 좀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국정감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광장의 정치로 계속 나가는 것은 좀 당 차원에서도 이제 좀 뭐 부담스러움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 이후에는 예정된 집회가 없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서초동의 대규모 검찰개혁 요구 집회를 고비로 해서 장외 집회, 광장에 사람 모이는 것은 혹시 이제 좀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죠. 저는 이번 주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요. 지금 현재 어저께로 이제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조사 끝에 결국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요.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만약 그럴 경우에 기각이 되거나 결국은 발부가 되는 어느 한쪽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은 광장에서의 목소리는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광장에서의 목소리가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서 대의제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국민들이 그 목소리를 다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건데요. 그럼 국민이 위임했던 최종 권력인 대통령이 임명권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가 촉발돼 있기 때문에 결국 광장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담아내는 문제 해결, 갈등을 풀어내는 최종
퇴로를 열어주는 공간은 결국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광장에 모인 민심, 이런 집회에 대한 여론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내놓은 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주권의 발현이다. 정치권의 무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국민주권의 발현이라고 하는 의견이 61.8%로 압도적이네요. 국민통합을 저해한다. 국론분열이다라고 하는 의견 31.7%보다 많은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의민주주의의 약점,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론분열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론분열이 아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또 야당에서는 비판하기도 했었고 박 교수님은 이 광장 민심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강의를 하실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의 정치가 사실은 나오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정치권이 그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거리의 정치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던 여론조사 속에 숨어 있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정에 대한 여론, 높다라는 공정사회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았지만 거리로 그 인원들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그냥 추상적으로 또는 막연하게만 생각했었는데 서초동에 모인 그 어마어마한 인파를 보면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도 분명히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렇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집정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저는 학교이자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거리의 정치는 저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이것을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 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를 계속 정당이 주도해서 이끌어간다? 그러면은 도대체 국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고 정치권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 이 집회에서 일정 정도 거리를 두는 거는 저는 잘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국회로 가져와서 국민들의 두 가지 목소리, 조국 장관 사태와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거를 대화 타협의 장에서 저는 만들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통과시키고 거기에 맞춰 조국 장관을 사퇴한다든지 이런 빅딜이 정치권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박정환 교수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아마 정치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